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오는 8월 23일, 24일 양일간 미국의 영화관 체인 시네마크스에서 한정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년 2월경 국내 일부 영화관에서 예상되는 아카데미 기획전에서 극장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는 오늘 새벽 발표된 영국 오피셜 차트 순위에서 1위에서 2위로 하락했지만 소다팝과 유어 아이돌이 톱10에 진입해 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무려 3곡의 OST가 1위 경쟁에 나서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영화에 대한 IP 저작권은 넷플릭스 베팅의 성공, 소니픽처스 통한의 패착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더 구체적인 비화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매기강 감독의 투자 제의를 수락한 후 2022년 소니픽처스와 배급권 협상에 착수해 2023년 2월 IP 전체를 소니픽처스로부터 인수했다고 합니다. 제작은 여전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맡았지만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부담하는 대신 배급 저작권 속편 개발 등 모든 권한을 확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작곡가 겸 가수 이제는 영화에서 진우 가창을 한 앤드류 채가 작곡가 멘토라면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골든이에요. 사실 이 곡의 톱 라인은 치과에 가는 차 안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대형 영화관에서 봤으면 하는 팬들의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극장 일부에서 한정 개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티켓팅 전문 업체 아톰티켓에 따르면 오는 8월 23일, 24일 양일간 미국 영화관 체인 시네마크스에서 캘리포니아주 도시 위주로 개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티켓을 예매하는 등 티켓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팬은 티켓 예매를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K-팝 데몬 헌터스는 또 다른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 팬들은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아카데미 기획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극장 3사는 매년 2월경 아카데미 기획전을 열고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영화를 공개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 및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 가능성이 큰 만큼 아카데미 기획전에서 개봉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아울러 극장 3사는 K-팝 데몬 헌터스 영화를 아카데미 기획전에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플릭스는 그간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허가한 적도 많아 한국 영화관에서 개봉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골든이 다음 주 빌보드 핫백 차트 1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9일 새벽 현재 1위에서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골든은 지난주 K-팝 여성 가수 최초로 영국 오피셜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어 한 주 만에 2위로 주저앉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곡들은 골든 2위를 비롯 소다 팝 6위, 유어 아이돌 8위 등 3곡이 톱10에 진입하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여전히 톱10에서 1위를 놓고 경쟁하는 형국입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의 대박 소니픽처스의 실책 이야기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지만 소니픽처스는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 공유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IP의 원래 소유자는 넷플릭스가 아닌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캐데어는 원래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 내부에서 기획된 프로젝트였지만 소니픽처스는 IP 전체를 넷플릭스에 넘기는 치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전 세계가 넷플릭스의 콘텐츠 기민함을 칭찬하는 가운데 이 대박 콘텐츠를 제작한 소니픽처스는 속으로 엄청난 아쉬움을 삼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팝버스에 따르면 캐데어는 7년 전인 2019년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 소속 감독 매기강이 구상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한국 신화, K-팝, 악마사냥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토대로 한 여성 중심 액션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제안했습니다.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은 라이아와 마지막 드래곤의 각본가 크리스 에페란스를 공동 감독으로 참여시켜 제작에 나섰습니다. 당초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프로젝트는 한때 소니 내부에서 기대작으로 분류됐지만 2021년 돌연 중단됐습니다. K-팝이라는 장르적 불확실성과 팬데믹 이후 극장 개봉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제작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단 결정은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의 모회사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제작을 하기로 했지만
모회사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예산 지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매기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소니에 영화를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거절당했다. 한국 문화가 강한 영화를 아시아 배우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다. 이전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다. K-팝은 절정에 달했지만 정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었다. 불확실성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매기강 감독은 2021년 당시 직접 넷플릭스를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직접 스토리보드를 제작한 후 완성된 초안, 데모곡 몇 곡, 멋진 아트워크 등을 준비했습니다. 데모곡은 작곡가 겸 가수로서 이제가 영화 제작 초기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넷플릭스가 캐대언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고 소니픽처스는 제작을 맡게 됐습니다. 그 후 넷플릭스는 2022년 소니픽처스와 배급권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2023년 2월 IP 전체를 소니픽처스로부터 인수했습니다. 소니로서는 통한의 패착이었던 셈이고 넷플릭스는 희대의 대박 성공 베팅이었던 셈입니다. 제작은 여전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맡았지만 소니는 제작 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부담하는 대신 배급 저작권 속편 개발 등 모든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넷플릭스는 단일 영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 내부에서는 이미 K-팝 데몬 헌터스 시즌2와 스핀오프 TV 시리즈 실사 뮤지컬 제작까지 가동 중입니다. 특히 IP 수익화에 능한 넷플릭스는 헌트릭스 가상 걸그룹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연동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는 OTT 경쟁에서 디즈니 플러스 대항마로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반면 소니픽처스는 고작 제작 참여 크레딧만 남았습니다. IP 확장 수익은 넷플릭스로 집중되며 소니픽처스는 자신들이 키운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당시 소니픽처스의 내부 전략은 보수적이었습니다. 확실한 흥행이 보장된 스파이더버스 시리즈에 집중하면서 실험적 프로젝트는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이 향후 애니메이션 시장을 재편할 글로벌 IP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 콘텐츠 전문가는 소니픽처스는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은 뛰어나지만 IP 비전에서 넷플릭스에 뒤처진 셈이라며 이 사건은 콘텐츠 시대에서 누가 IP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미래를 보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캐대언의 글로벌 히트는 넷플릭스의 승리이자 소니의 실책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를 사들였고 소니픽처스는 단기적 안정에 매달려 황금알을 낳는 거의 글로벌 히트 IP를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니픽처스가 두고두고 가슴 쓰릴 통한의 패작이었던 셈입니다. 다음은 작곡가 겸 가수 이재 이야기입니다. 이재는 자신의 SNS에 음악은 나의 치료법, K-팝 데몬 헌터스 스타 이재를 만나보세요 라는 제목의 픽스11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재는 작곡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연이었어요. 11살 때부터 10년 넘게 K-팝 연습생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뉴욕대학교 클라이브 데이비스 레코디드 뮤직 연구소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죠. 당시 언더그라운드 사운드 클라우드 신에 빠져 처음에는 비트 메이킹을 했어요. 그게 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영화에서 진우 목소리를 연기한 앤드류 최를 만났는데 그분이 제 첫 멘토였어요. 제가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고는 우리 같이 작곡을 시작해보자고 하셨죠. 그때쯤 사이코라는 곡을 썼는데 그때 작곡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고민들을 곡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영화에 참여하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접 곡을 썼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컬 디렉팅이 꽤 어려울 수 있는데 말이죠. 라고 털어놨습니다. 아울러 가장 좋아하는 곡은 골든이에요. 사실 이 곡의 톱 라인, 즉 주요 멜로디는 치과에 가는 차 안에서 만들었어요. 마크 소넨블릭에게 보여줄 생각에 너무 신났죠. 마크가 정말 멋지다고 말했고 덕분에 곡을 아주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어요. 더 블랙 레이블이 준 트랙이 정말 훌륭해서 그 위에 곡을 쓰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정말 보람있는 작업 과정이었어요. 곡 제목은 항상 골드나 골드와 관련된 단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 간식을 쌓아놓고 먹는데 특히 초콜릿을 좋아해요. 애니메이션도 많이 봐요. 라면서 지금 다다다단과 괴수 8호
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름 캠프 근황이라는 영상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캐대언을 시청하면서 노래가 나오자 떼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대언이 신흥 종교가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